네, 안녕하세요. 66회차 TAT 2급 기출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프로그램 다운받으실 때 atklcpa.ol.kr 들어가셔서 아래쪽 내려가시면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두 개 중에 어떤 거여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누르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되고 교재상의 백데이터 다운받으시는 경로 네. 저희 3일아이닷컴 들어가셔서 제품몰 들어가십니다. 가셔가지고 AT소음서 자료실 들어가셔서 TAT 2급 백데이터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나는 기출문제 가지고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AT 자격시험 기출문제에 들어가시면 기출문제도 쭉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 파일 가지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DB, 빅데이터 설치된 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6회차 바람바람 여시고 회계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바람바람은 선분기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나오지 않을까요?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는 거 왠지 나올 것 같고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3만 원 넘어가는 거래했어요. 3만 5천 원짜리 영업부 직원 전현무가 출장 시 택시 요금으로 3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출장 가서 돈 쓴 거니까 여비교통비 처리하시면 되는데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여비교통비 처리하실 거고 우리는 현금 냈다라고 합니다. 언제? 1월 25일에 누구랑? 상록 운수랑. 자, 그러면 이렇게 택시 탔다라고 하는 것들의 경우에는 영수증 수치 명세서 나중에 들어가시면 택시 운송 용역이라고 해서 가산세 면제 제외되는 요건 있어요. 거기 구분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1월 25일 사변의 여비교통비 800번대 여비교통비 3만 5천 원이고 대변의 현금 출금 거래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됐어요. 거래 자료 입력했고 두 번째 보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결산재무제표 1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들어가셔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5일에 거래했고 우리는 상록운수주랑 거래했습니다. 대표자는 김택영 사업자 사업자 번호 1081 805까지 넣어주시고 거래 금액 35,000원이에요. 여기가 문제죠. 부분에 뭐 넣어줘야 되지? 이게 그나마 좀 자주 나오는 것들, 금융보험 용역, 뭐,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도 출제된 적 있고, 택시 운송 용역 나온 적 있고, 뭐 간주 임대료, 송금명세서 제출분, 뭐, 이런 거 출제된 적 있어요. 한번 체크해서 봐두시면 되는데, 우리는,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들 찬찬히 보시면 되죠. 택시죠. 28번.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우리가 한 거, 여비교통비 800번대 처리했어요. 택시 요금 영수증 수치명세서 2번을 넣고 나시면 영수증 수치명세서 1로 가서 저는 한 번을 땡겨줬는데 혹시 불러오기 안 되시면 F4번 눌러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8번에 한 건 35,000원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1번 문제 끝.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음이에요. 어음, 읽어보겠습니다. 서원산업에서 수취하였던 전자음을 우리은행에서 할인할 거랍니다. 할인료 20만 원 친절하게 계산도 해뒀다. 2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매각 거래 처리하랍니다. 일단 회계 처리 먼저 볼게요. 우리는 받으러움 주고 매각 거래니까 어디 거? 서원산업 주고 돈 받아올 거예요. 어디로? 당좌예금으로. 어느 은행? 우리은행 당좌예금으로. 20만 원 빼고 980 받아왔겠죠? 그럼 나머지 20만 원은 어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처리하실 겁니다. 자, 그러고 문제에서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해서 받으러온 현황에 반영해 주라고 했거든요. 요거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받으러옴에다가 F3번 넣어서 이어음 할인돼서 끝났어 라는 거 넣어주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입력하러 가야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오늘 2월, 쉬웠네. 2월 15일이요. 일반 전표 2월 15일로 가셔서 넣어볼게요. 저는 대변부터 넣을래요. 받으럼 어디 거? 서원산업 거 얼마? 1,000만 원. 차변에 돈 받았습니다. 당도예금으로 받으셨죠? 어느 은행? 우리 은행. 얼마? 10만 원 뺀 나머지.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넣어주겠습니다. 20만 원 덜 받아온 거. 회계 처리는 요만큼 넣어주시면 이제 두 번째로 넣으셔야 될 거. 받으럼에 놔두시고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해 줄 겁니다. F3번 넣으시면 되고 F3번 넣었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받으럼 관리 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0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은 1월 25일에 거래할 때 우리가 입력 이미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할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음 번호에 더블 클릭하시거나 네, 체크하시면 어음 번호 직접 넣으셔도 되고 서원산업이랑 관련된 어음 같이 뜹니다. 예, 맞죠? 1월 15일 거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쭉 당겨져서 들어와요. 그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넣을게요.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할인했고 할인율은 안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걸 없죠. 안 넣을래.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 끝.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견적서라고 나와 있고 서구전자랑 거래한 건가 봐요. 거래할 건가 봐요. 견적서니까. 451만 원짜리라고 되어 있고 내려가서 봤더니 자료에 3월 10일에 계약금 45만 1,000원 10%인 것 같은데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1번은 제품 판매 주문에 대해서 발급한 견적서고 자료 2번은 제품 판매 주문에 대한 계약금을 받은 거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통 예금으로 돈 받으신 거죠? 어느 은행? 국민은행으로. 왜? 계약금 받은 거니까 누구한테서? 서구전자에게서. 선수금 받은 거야 라고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거 없죠. 3월 10일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3월 10일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45만 1,000원 돈 들어왔어요. 왜 들어온 거예요? 선수금 받은 겁니다. 누구한테서? 서구전자에게서 만 45만 1,000원 받았어요 라고 넣어주시면 되죠. 이게 뒤쪽에 나중에 문제에서 그거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어, 조회. 그러니까 국민은행이냐, 뭐 서구전자 선수금 얼마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거래처 꼭꼭 넣어 주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일반 전표 끝. 부가세 관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문제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 나올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손 많이 가는 애들 나올 거예요. 이게 뭐, 과세, 영세, 면세, 건별, 카과, 현과, 뭐, 요런 것들, 불공, 이런 것들 나올 건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 세액 나와 있어요. 매출인 것 같고, 그죠? 팔았겠죠? 매출, 부가세 10% 있어 보이니까, 과세 거래일 것 같아 보이는데, 4월 5일에 세관기업이랑 요만큼 거래했고 돈은 금액이랑 미수액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거래명세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 중에 255만 원은 자기압수표를 받았다.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보통예금으로 받을 거다. 근데 225만 원 자기압수표 받으면 나한텐 그냥 뭐야? 현금 받으신 거죠? 255만 원은 현금 받은 거야. 라고 들어가실 거고, 다음 달 10일에 보통 예금으로 받을 거래요. 그래도 회계 처리는 지금 외상이신 거죠. 외상 매출금이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매입 매출 전표에 4월 5일 유형 매출 과세 11과세 뭐 팔았냐면 우선 선풍기 팔았습니다. 100개 20만 5천 원짜리 팔았고 거래처는 세방기업 전자세금 계산서 여러분들 1번 문제는 아까 문제 마지막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네가 해줘라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세금 자리 공란으로 비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 분기는 호남 놔두셔야 되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들어가 있고 사변에 현금 받으신 거 있었습니다. 얼마? 255만 원이랑 나머지는 외상하신 거 있었어요. 외상 매출금 나머지 2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11과세 무선 선풍기 100개 20만 5천 원짜리 거래처 3방. 전자세금 자리 비어 있어야 하고 분계 혼합. 돈 어떻게 받았나 봤더니 현금 받으신 것도 있고 외상으로 매출 돈 못 받은 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나면 두 번째 하라고 하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러 가셔야 되죠. 가볼게요. 전체 메뉴에서 부가세 2의 네 번째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4월 5일이었다. 4월 5일, 4월 5일 땡땡땡 하시면 여러분들이 방금 입력하셨던 세방기업 2,050만 원짜리 들어와 있어요. 체크하시고 전자 발행 확인. 이게 뭐, 요 아래쪽에 입력하시는 거 지금은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발행. 시험 목적상 여기까지 발행하고 나시면 전송까지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들어가셔서 로그인. 4월 5일 매출조회 전송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발행해 볼게요.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끝. 자, 그러면 나 제대로 입력했는지 어떻게 알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방금 여러분들이 입력하셨던 4월 5일자 떠 있을 겁니다. 그거 한 번 더 조회 누르시면 전자 발행 들어와요. 그러면 나 이제 제대로 입력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수정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4월 10일자에 무언가 했던 거, 계약금이었던 거, 현금으로 받았던 거. 그럼 여러분, 4월 10일 먼저 들어가요. 뭐 어찌됐건 뭐 수정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4월 10일에 일어났던 일 수정할 거니까 4월 10일 일단 이동해요. 이동하고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월 10일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었다. 그 내역인가 봐. 계약금이었나 봐.
현수금이었겠지? 근데 이번 본거래에 대해서 노조가 파업해서 일정 지연으로 물량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돼서 뭐 구구절절 적혀 있는데 우리는요, 계약이 해제되었다랍니다. 그럼 여러분,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언제 처리하냐? 근데 과거에 4월 10일에 계약금 주고 받았었는데 지금 오늘 5월 10일에 그 계약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면 회계 처리는 5월 10일에 사유 발생일에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3번 계약금은 해제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한번 수정하러 가보겠습니다. 계약 해제됐거든요. 근데 보실게요. 4월 10일 가셔서 놔두시고 수정세금 계산서 수정사유 몇 때문에 보시다 보면 4번에 계약 해제 있죠? 여러분들 계약 해제 사유 4번입니다. 보통 뒤쪽에 조회하시는 문제에서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다가 살짝 메모해 두셨다가 그럼 나중에 다시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계약 해제 확인 누르고 가시면 여러분들 날짜 주의할게요. 당조분 4월 10일 거 마이너스 처리할 겁니다. 근데 사유 발생일에 처리하실 거니까 5월 10일자로 마이너스 처리해 주실 겁니다. 날짜 사유 발생일에 처리하실 거고 확인 누르면 4월 10일에는 뭔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넘어가서 5월 10일 가시면 마이너스 회계 처리된 거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얘들 지금 아래쪽에 회계 처리 보시면 차익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변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분기점 수정해 줄 건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이었던 거 마이너스 된 거 아니라 우리 현수금 들어가 있던 거 마이너스 된 거야. 계약금이 마이너스 된 거고 3번에서 전액 현금으로 줬다랍니다. 차변행 현금 줬다며 마이너스 220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대변의 현금 220, 이제 현금이 나간 걸로 넣어주셔도 돼요. 여기까지 끝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계 처리는 다 반영했어요. 회계 처리 반영하고 나서 수정하러 한번 가볼게요. 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부가세 2에 네 번째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들어가시면 되고 오늘은 여러분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방금 여러분들이 수정사유 4번으로 발행하셨던 세금계산서 체크하셔서 전자발행해 주겠습니다. 발행하고 시험 목적상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셔서 로그인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5월 10일, 5월 10일 매출 조회 하시고 발행하는 것까지. 나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봐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셔서 다시 조회해 보시면 여기 전자발행 뜰 거고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다시 조회해 보시면 전송 성공했어 라고 뜰 겁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손 많이 가는 애들 나오겠죠. 3번 한번 볼게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 계약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계약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오면 뭐부터 기억하시냐면 보증금 때문에 발생하는 간주 임대료 회계 처리하라고 할 거야. 그래. 간주 임대료. 여러분들 간주 임대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건물주 아세요? 여러분들이 건물주인데 제가 세입자예요.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월세를 받으시는 건 부가세가 발생하는 과세 거래입니다. 그래서 자료 2번에 있는 것처럼 임대료 받으셨을 때
임대료 받으셨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매출 과세 거래 처리하시면 돼요. 매출의 꼭 빨간색이 여러분들 임대료 받으신 거고 부가세 발생하는 거니까 과세 거래야. 월세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증금 심지어 여기는 1억이래요. 1억 받아서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 1억으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의 대출을 뭐 상환하셨는지 또는 정말 어디 예금을 해두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데 지금 음, 네가 1억 들고 있으면서 수익이 창출됐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발생한 수익을 내가 간주해서 수익이 창출된 걸로 간주해서 세액, 매출세액 발생한 걸로 볼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간주 임대료 요거 제가 본문할 때 같이 외우자라고 했었는데 그냥 세트예요. 건별. 왜요? 네가 그걸로 대출 상환했는지 이자 수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출한 걸로 간주할 거야. 네가 그걸로 돈 번 걸로 볼 거야 라는 내용이니까 거래 상대방이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도 없고 뭐 계산서 등등은 더 없겠죠. 그러다 보니 무증빙일 겁니다. 그래서 건별로 입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자료 3번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거 이거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지우시면 되고 자료 1번 부동산 임대계약 관련 서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던 거. 자료 2번 9월분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임대료는 9월 1일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월세 받을게요. 3번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1번 9월 1일 임대료에 대한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자료 2번 가지고 보시는 내용이죠. 다음 제2기 예정 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재에서 우리가 지금 2.9로 놔두고 푸셔도 돼요. 이게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2.9로 놔두고 갔었거든요. 근데 교재 정우표에는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셔서 3.5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간주 임대료 제가 아까 건별이라고 했죠. 건별에다가 넣을 거고 4번 부가세 예정 신고서에 반영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저거 하라고 하는 게 좀 있는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먼저 9월 1일자 얘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매출과세 매입 매출 전표상에 9월 1일 가셔서 유형 매출과세 1일과세 우리 지금 뭐 했냐면 임대료 받으신 거죠. 얼마? 200 부가세 20 거래처는 해신전자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여러분들 3번 문제 보실 때 보면 그냥 전자입력으로 넣으리라고 해서 1 넣으시면 되고 아까 여러분들 자료 2번에서 여기 돈 어떻게 받았다 그랬냐면 보통예금 계좌 신한은행 거에 돈 들어왔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께 3 호남노포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들어가 있고 대변에 제품 매출 아니라 임대료 받으신 거죠. 임대료 수입. 차변에 돈 받을게요. 보통 예금으로 220 수령하실 겁니다. 근데 이때 보통 예금의 거래처 해신전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임대료 받은 거 먼저 처리합니다. 200만 원, 20만 원, 해신전자, 전자입력, 호남 해서 대변에 임대 받은 거야 처리하시고 차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 보통예금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수행과제에서 하라는 대로 순차적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2번, 이기 예정 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래요. 전체 메뉴에서 부가세 1의 가운데보다 조금 아래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있습니다. 이제 뭐라 그랬지? 2기 예정이니까 7월에서 9월 동안에 적용 이자율 3.5 되어 있어요. 강의실의 PC는 2.9라고 떴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랑 문제 지면에 있는 거랑 다르다라고 하면 이자율 들어가셔서 요율 수정하시면 됩니다.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 누구한테 빌려준 거냐면 해신전자에 빌려줬습니다. 해신전자, 또 해신전자. 음, 몇 층, 2층, 201호 동 모르고 사업자 등록번호 전자세금 계산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1481387777에 빌려줬고 면적 9제곱미터 용도 사무실입니다. 근데 저 지금 뭐 보고 입력한 거냐면 얘요. 여기 있는 뭐 2층 201호 9제곱미터 사무실 보증금 넣어줄게요. 임대기간 먼저 나와 있네요. 2024년 9월 1일부터 2년이니까 2026년 8월 31일까지 보증금은 1억, 월세는 200. 이라고 넣어주시면 28만 6,885원 계산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23만 6,885원.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입력 왜 한 거냐면 보증금 이자 이거 찾으려고요. 1억짜리고 200짜리고 금액 봤더니 286885입니다. 하나 메모할게요. 아, 간주 임대료로 잡아야 되는 거 28만 6,885원이구나. 에? 자, 286885. 그러면 28,688원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부가세로 들어가져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는 건별로 9월 30일에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에 입력해 줄 겁니다. 2번 여러분들 하셨고, 수행하셨고, 3번 한번 볼게요. 9월 30일로 가겠습니다. 요거 메모하셔서 28만 6,885원 메모하셔서 메인 매출 전표 9월 30일로 가서 입력할게요. 일사 건별 넣어주겠습니다. 간주 임대료 내용이고 지금 여러분 입력하실 때 건별 카과 현과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입력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28만 6,885원에 28,688원 하시면 31만 5,573원입니다. 자, 그러면 저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넣을 때부터 두 개 합산해서
31만 5,573원 엔터 하시면 286885 나오게 됩니다. 음, 그쵸? 그러면 거래처 넣을게요. 거래처 없고요. 전자세금도 없습니다. 분계 혼합 넣어서 3번 혼합 넣어서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얘예요. 부가세 예수금 28,688원이 필요했던 거고 대변에 제품 매출한 게 아니죠. 그래서 F5번 눌러서 라인 삭제하시고 차변에 나는 이거만큼 세금 내는 거야 라고 해서 세금과 공가 800번대 28,688원으로 처리해 줄게요. 간주 임대료 처리하시는 거. 나는 이거 계산기 한번 쓰기 싫은데, 32만 5천원 쓰기 싫은데라고 하시면, 그냥 위에다가 덮어 쓰시면 돼요. 28만 6,885 넣었다가 이상하게 쪼갤 거야. 그러면 위에다가 다시 286,885, 28,688원 넣으시면 돼요. 거래처 넣으실 거고, 전자세금 넣으실 거고, 혼합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끝.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부가세 예정 신고서에다가 입력해 줘라. 전체 메뉴에 부가세 신고서에 이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월세 받았던 200 있잖아요. 걔는 1번에 그냥 물타기 돼서 들어와 있을 거예요. 원래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서 여기 들어와 있을 거고 4번에 지금 보시면 건별 내용 들어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한 간주임대료야 28,688원은 여기에 내가 입력했던 거 들어와 있네 라고 확인되시면 저장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 자료가 지금 아래쪽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하남전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랑 위 대금을 결제받으면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어? 카드가 있대요. 여기 쓸게요. 세금 계산서가 있고 카드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가 우선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 거냐면 세금 계산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세로 넣었었다. 일일 과세로 넣을지 카드 명세서가 있다라고 하면 일칠 카과로 넣을지 때문인데 세금 계산서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인 과세 거래로 입력하고 거기에 카드 결제한 거야 라고 넣어 주실 거예요. 다음. 자료 2번 개인 박수민에게 과세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매출 카과. 얘가 일칠 카과 들어가 있으면 되고 자료 3번 개인 김수철에게 과세 제품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했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이 현과 넣으시면 돼요. 현금 영수증 현과. 자, 카가 보시면 11월 20일 날 부가세 포함된 55만 원 거래했습니다. 현금 영수증 12월 15일 날 부가세 포함된 33만 원 거래했다라고 되어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세금 계산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매출과세, 일일과세라고 넣어 주실 거고 나중에 카드 긁었어요, 신한카드요 라고 입력해 주실 겁니다. 10월 5일에 10개 30만 원짜리 하남전자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료 1에서 3의 거래를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하라. 2번.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 집계표를 작성하라. 3번. 부가세 확정 신고서 작성하는데 전자신고세 공제 10,000원까지 좀 반영해 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메인 매출점표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료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1번 메인 매출점표 입력에 10월 5일입니다. 유형 카드로 안 넣는다 그랬다. 매출과세 1과세라고 넣으실 거고 인공지능 선풍기 팔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량 10개, 단가 30만 원짜리. 거래처는 하남전자에 팔았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여러분들 눈에 보였죠? 1. 전자입력. 분계는 여러분들 4카드 넣었어요. 4번 카드 넣고 보시면 여기 이건 카드에 집계되면 안 되는 거야. 세금계산서 교부한 거야. 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고 뜹니다. 어디 카드거? 예, 신한카드 확인 누르시면 외상매출금 신한카드 330만 원 들어와 있고 제품 매출했어 라고 해서 330만 원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넣었어요. 끝. 두 번째 보겠습니다. 11월 20일. 넣을게요, 여러분들. 팔았는데 카드로 팔았다라고 했어요. 일칠카과 어디 카드? 신한카드. 방금 보셨을까요? 일칠카가 넣으면 이렇게 신용카드사 넣을 때 나올 때 아까 아래쪽에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는 거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죠. 지금 카가로 그냥 넣으시니까. 그대로 넣어줄게요. 분명 제품 팔았고 얼마짜리? 여러분들 카과, 현과 건별은 부가세 포함된 공급 대가인 55만 원 입력하시면 엔터 하셨을 때 자동으로 50만 원, 5만 원으로 분리합니다. 거래처는 박수민에게 팔았고 카드니까 전자세금이랑 관련 없죠. 넘어갑니다. 카드 거쓰니까 분계 자리에 4카드 넣으시면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신한카드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상금 영수증 보러 갈게요.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날 유형 매출 현과 22번 현과 제품 팔았어요. 현과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가세 포함된 금액 넣으셔야 되니까 30만 원에 3만 원, 33만 원 넣으시면 자동으로 분리해요. 근데 혹시 내가 이거 현가인 거 까먹고 공급가액 나눠서 입력했는데 라고 하면 위에다가 그냥 덮어 쓰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우리 김수철한테 받았다 그랬다. 현금 영수증이니까 전자세금이랑 관련 없다. 현금이라 그랬으니까 1 현금 하시면 되죠.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현금, 입금 거래로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 했어요. 두 번째 거 갈게요.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 집계표 전체 메뉴에서 부가세 1회 네 번째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 집계표 들어가시면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땡겨져요. 불러오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입력한 거 다 땡겨져요. 보시면 385만 원 중에 330은 세금계산서 과세로 처리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빼! 라고 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역이고 현금 영수증 그으신 33만 원 집계돼서 나옵니다. 내가 입력한 거 다 나왔네? 확인됐으면 넘어갈게요. 다음 부가세 신고서. 전체 메뉴에서 부가세 1회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시면 우리 아까 이거 조정했나요?
들어가고 10월로 입력할게요. 이확정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가셔서 여기 들어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자료 1번에서 입력하신 세금계산서는 1번에 물타기 금액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금액 너무 커서 뭐 여기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카드 그으신 거랑 현금 영수증 하신 거 있죠? 자료 2번이랑 자료 3번. 여기 3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80만 원, 8만 원에서 두 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입력한 거 다 들어와 있구나. 거기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해 주라고 했습니다. 18번 갑니다. 18번 가셔서 더블 클릭 또는 탭 누르시면 54번에 넌 전자신고 세액공제 해줘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한 나머지에서 만원 전자신고 세액공제까지 차감한 나머지가 차가감 납부세액으로 들어올 거고 여러분들 여기서 꼭 하실 거 저장이요.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저장하고 나면 나중에 불러오기에서 보실 때 꼭 내가 입력했던 거, 저장했던 거 불러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10,000원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에서 20번까지 조회하시는 문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조회해 볼게요. 5월 10일에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코드 번호 몇 번이요? 그럼 아까 살짝 우리 메모했었는데. 기억나요?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5월 10일 보시면 아까 혹시 메모해 두셨으면 그거 보시면 되고 코드 4번이었죠. 계약 해제. 나는 아까 메모해 둔 거 있다. 굳이 안 들어와서 보시고 4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4. 4.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세방기업에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얼마냐? 얘네들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세금계산서고 임대공급가액 예정의 부가세 신고서 얘까지네. 17번. 나머지 확정의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볼게요. 전체 메뉴상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와서 보시면 일기 확정 4월에서 6월 세분기업의 전자 발행 내가 발행한 거니까 매출한 거겠죠. 여기 있습니다. 2,050만 원. 공급가에 2,050만 원. 다음 13번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수 여기 나와 있죠. 31. 여기 나와 있죠. 매수. 전자니까 31개. 다음 보겠습니다. 2기 예정 신고 기간 동안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들어가 볼까요? 저는 아까 메뉴를 안 닫아서 열려 있긴 한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들어오셔서 7월부터 9월까지인 2기 예정 신고 기간 조회해서 찾겠습니다. 286 885 다음 부가세 신고서 2기 예정이요.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2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까지 조회 저장된 거 있습니다. 불러올래요. 내가 입력했던 거 불러올래요. 자, 볼게요. 1번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금액 얼마냐? 2억 5,200입니다. 여기 있죠. 1번. 이게 몇 번 란도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문제 자체가 엄청 친절하게 몇 번 들어가서 봐라라고 주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보면 되죠. 16번,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세액 얼마냐? 세액. 14번 가셔서 세액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3,000원. 17번 첨부 서류 금액 안 들어와 있는데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 계산서입니다. 여러분들 계산서는 여기서 여러분들 보여지지 않고 F7번 과표 들어가시면
계산서 발급했던 거, 계산서 수취한 거 있어요. 이거 있네. 제출해야 되겠네. 다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있습니다. 임대공급가액 명세에서 우리 요 검별 여기 있죠. 검별이니까 4번 들어가시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제출해야 되니 2번. 다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볼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에 있습니다. 16번에 여러분들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3번이겠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금액 합계표. 여러분들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카드라고 여기 적혀 있지 않아요. 대신 14번에 들어가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카드랑 관련된 거라고 해서 이것도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넘어가겠습니다. 18번. 10월에서 12월까지 2기 확정에 여러분들 이건 저장된 거 불러오셔야 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그래야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에 과세 매출분 5 합계 금액 여기 카드에 가보겠습니다. 매출이라 그랬으니까 신용카드 3번에 들어가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상에 과세 매출분 418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18만 원. 이렇게 보셔도 되고 문제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가서 보라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셔도 되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상에 여기 5번 합계 418만 원. 다음 보겠습니다. 얘들이 같은 애들이 아니었군요. 얘 따로 보고 자, 과세 세금 계산서 1번에 얼마인지 볼까요? 1번에 2억 7,300 마지막 차가감 납부세액 얼마냐? 24 313 200 4 313 200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있죠? 자, 그러면 결산하는 내용 나와 있는데 결산하는 건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